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가 우리 오늘 이걸로 쓸 거라서. 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 지금 번개철 대표님이시고요. 네. 처음 뵙는 분이에요, 저도. 아, 오늘 같이 오셔가지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운재무설계 최길용 지점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경남하고 울산 쪽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다른 뭐 총각 아니고요. 그런 건 안 궁금했어요. 네. 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저희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창으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계속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없으면 저희끼리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일단은 오늘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자주 해주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뭐 불러주시면은 자주 나올 건데 사실 질문이 많으셔야지 저희도 또 할 게 맞아요.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최소 월 1회 이상은 여러분들 직접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지금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운전을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10년 넘게 했거든요. 10년이 뭐야. 아무튼 네. 꽤 오래 했는데요. 운전자 보험을 그동안 안 들었었어요. 아, 네네. 그러다가 지금 저희 코너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 그 정도 가격이면 커피값 정도니까 네.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안전운전만 하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나운서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커피 한두 잔 값에 가입을 하는 보험이거든요. 한 달에 내는 돈이 커피 한두 잔 값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으로 혹시라도 내가 예측 못한 내용으로 사고가 나게 됐을 때 보상을 받게 되는 금액이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으로 뭐 스쿨존에서 저는 운전 조심한다라고 했는데 시야에 잠깐 이제 벗어났을 때 사고가 났다. 근데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최소한 벌금이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월납으로 10,000원씩 놓고 있다가 평생 한 번 그 정도 사고로 이제 보험금을 타게 된다 하더라도 뭐 이런 표현을 여기서는 해도 될 것 같아서 본 좀 뽑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고 처리 지원금 잠깐 얘기 드렸는데 그건 진짜 억 단위의 금액을 또 보상해주는 특약이거든요. 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뭐예요? 어, 그러니까. 사고 처리 지원금이 저희가 이제 12대 중과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2대 중과실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뭐 신호 위반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잠깐 또 시야를 잃었다가 신호 위반을 살짝 한 거예요. 앞에 큰 트럭 가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가려가지고. 예, 아마 여러분들도 네.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정도는 한번 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트럭이 안 보여서 갔는데 내가 찍혔어. 이런 경우 그죠? 있잖아요. 그 상황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라면은 우리가 민사적인 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만은 벌금을 낸다든지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내용은 바로 이 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에서 커피 한두 잔 값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우리가 과실이어도 해주는 건가요? 당연하죠. 본인 과실이니까 벌금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손해 아닌가요? 보험사가? 여기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손해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요. 예, 보험사 입장에서요. 보험사 입장에서요. 네.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왜냐면 확률상 그럴 일이 좀 드물긴 하죠. 왜냐면 아까 전에 양보 운전을 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기는 조금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고를 조금 도와드리고 하다 보면은 저도 오늘 이제 오면서 예시로 어린이 이제 보호구역 스쿨존을 지나왔는데 네. 저도 모르게 좀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지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예를 들어서 옆에 뭐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네. 그렇게 이제 그냥 사고가 나는 겁니다. 찰나에. 네. 예, 확률상 적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뭐 형사합의 쪽으로만 넘어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벌금이나 아니면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소송이 걸렸다.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 선임을 통해 가지고 운전자 보험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해주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늘 이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보험사는 손해보는 걸 절대 안 네. 한다.
그런 게 꽉 잡혔거든요. 네. 영업용 자동차는 어때요? 영업용 자동차는 그래서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아, 예, 얼마나 비싸요? 한 최소 3배에서 많은 경우에는 한 5배 정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근데 10,000원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5만 원이에요? 네,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가입 금액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사실 영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시간으로 우리 아나운서님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운전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보험회사는 우리가 거둔 보험료 대비해서 손해율로만 돈을 남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걷어들인 보험료를 통해서 건물도 짓고 펀드 투자도 하고 해서 운용 수익으로 주 소득을 얻기 때문에 단순히 고객들 무조건 손해본다는 생각하시지는 말고요. 우리가 또 이제 예전에 포마시 하는 것처럼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하셔서 큰 이제 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 님이요. 네. 10,000원대로 가요. 19,990원. 이거 아니냐. 절대 아니고요. 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필수 특약이라고 얘기한 부분 있죠. 네. 그 내용으로만 볼 것 같으면 진짜 10,000원 초반에서 모두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종철님은 제가 좀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사고가 한 번 나면 있으면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걸로 넣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일상 책임 일상생활. 일상생활 예. 책임 괜찮지. 그거를 넣어주셨는데 그것만 갱신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에서 그 특약은 비갱신형으로 파는 회사가 없어요. 한 7, 8년 전에 가입하셨던 내용으로는 비갱신형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 보험회사가 그 특약만큼은 갱신형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운전자 보험 가입 거절이 되는 경우 있나요? 아, 있을 것 같아. 이제 질에 따라서 좀 있습니다. 과거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그 질이 약간 조금 안 좋다. 음주였다든지, 예, 뺑소니나 뺑소니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온 이력이 없으면 운전자 보험은 거의 모든 보험사가 가입을 시켜준다 보시면 됩니다. 영업도요? 영업용은 조금 별개입니다. 영업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도 좀 비싸지만 예, 몰고 있는 차가 대형차다. 예를 대형 트럭이다. 네. 이런 같은 경우에 아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억까지도 안 들어가지고 보험사마다 인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영업용 차량이 거절되는 경우는? 있죠. 사고의 질에 따라. 아, 있죠. 그것도 사고의 질에 따라. 사고의 질에 따라도 있고 그건 이제 사고 비율이 좀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절이 될 수 있는데 인수 지침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좀 완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무래도 이거는 질병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 지침 자체가 일반적인 보험보다는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험 전문가 두 분이 계시니까 괜히 든든해진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라디오 생방송할 때 종합보험만 넣고 다른 건 안 넣었으면 위험한 건가요? 하고 질문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수두리님. 네. 요것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종합보험안에 이 오늘 말씀드렸던 운전자 보험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종합보험이라는 게 생명보험 이런 거 아니에요? 생명보험 말고 이 운전자 보험은 대다수 거의 손해보험사 위주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 손해보험사에 보면 우리 아나운서님도 가입하셨던 이 건강종합보험 있잖아요. 네네. 암 진단비도 들어가고 수술비도 들어가는 그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안에는 이걸 특약으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운전자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질병 특약은 추가하거나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보험안에서. 하지만 이런 상해 특약들은 추가를 하실 수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기존 보험 안에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 여기다 추가하고 싶어요가 된다고요? 네, 다른 특약은 안 됐잖아요. 아예. 질병 특약은 안 됩니다. 질병 관련해서는 안 되고 운전자는 되는 데도 있다.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짚고 좀 넘어가면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는 특약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뭐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네. 그런 보장을 시당초 이 상품에 가입이 안 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당연히 안 됩니다. 네, 모두가 다 된다고 알고 있으시면 그거는 조금 아, 오해가 네.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 약관을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늘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느 날 집에 가서 봤는데 글자 크기도 너무 조그만하고 분명히 한국말인데 우리말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법률 용어하고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 보험사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법률 그래서 용어하고 이 부분을 포함한다는 건지 아닌 건지 너무 헷갈리게 문장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실제로 뭐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보셨을 때는 이해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보험사고 일어나면 보상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보험 관리자분이나 아니면 손해사정인 분들인 건데 일반적으로 약관을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아마 보시기는 좀 힘들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똑똑한 보험 관리자를 두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게 그런데 저는 이 두 답인 분을 것 같습니다. 모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본인들이 소개하고 처음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문가들. 아, 그렇죠. 저 역시 본인이요? 그렇죠. 네. 담당해 주시면서 만나는 네. 전문가들은 다 전문가이시고 지금 기존의 내 보험이 잘못됐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 해서 저는 지금 한 3번쯤 바꾼 것 같거든요. 그 초창기에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변액으로 다 넣었어요. 제 보험을. 그 얘기를 해도 되나요? 변액 상품에 대해서? 우리 네. 꽤 여러 번 들어가지고. 네. 예. 그러면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그걸 예. 한번 다른 어떤 분이 내가 전문가인데 한번 봐줄게. 이거는 다 해지하고 다시 해야 돼 해서 손해를 보고 다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바꿀 그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권기철 네.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날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딱 보시더니 이것도 바꿔야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사실 절대적으로 뭐 전문가를 가릴 수 있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평가 점수를 내기는 사실 어렵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본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 뭐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건지에 대한 이제 정도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운전자 보험 얘기를 오늘 했었으니까, 오늘 이런 저희 방송들을 챙겨 들으시면 이거 10,000원대라는 게 19,990원이 아니고요. 10,000원 초반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들으셨죠. 근데 이 보험이 필요해서 주변에 있는 전문가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30,000원짜리를 들고 왔는데 왜 30,000원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못 내린다라면은 그분은 본인 이익을 조금 취한 분인 것 같고요. 10,000원 초반에 딱 들고 온다라면은 그러고 나서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들어간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은 본인 이익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국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저희 방송 챙겨 들으시다 보면은 가리실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여러 분을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운전자 보험이 손해보험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음. 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 이게 나눌 때는 운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륜차를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이 별도로 있기도 하고요.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영업용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륜차, 네 바퀴 굴림의 일대 그 특약에 대한 내용으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아나운서님 왜요? 김성우님 뭐가 이상해요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우시는 거지?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냥 보니까 눈물이 나셨나. 좋아서 눈물 나신 것 같은데. 저희 애청자신데 뭔가가 지금 이상한가 봐요? 오늘 처음이니까요. 뭐 저희도 모니터를 해보고 좀 뭔가 이상하다, 아쉽다 하면 또 다음번 방송할 때는 개인 마이크를 또 달고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3번 변경하셨다고 세 번. 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그 네. 자동차 보험도 네. 자상이랑 또 뭐였죠? 뭐 자기 신체 사고, 네. 자상? 자동차 자상이랑 자손. 예.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자상을 드는 게 좋다고 네. 맞죠, 맞죠? 무조건적으로 자상을 요즘에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게, 제가 네. 운전을 그렇게 오래 했었잖아요. 네. 그 자상을 작년에 갱신할 때 네. 알았어요. 아이고야. 계속 자손으로 놓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로 계속 호갱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자손을 저희 뭐 청취자분들도 이제는 유튜브니까 시청자분들이라고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자손을 더 많이 넣고 계세요. 이유가 아까 뭐 전문가를 가리는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자손이 더 보험료가 싸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싼 회사를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설명 없이 자손만 가입을 시키게 되면은 그게 좋은 거구나 하고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손과 자상 같은 경우에는 꼭 알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상으로 하시게 되면 적으면 2만원, 비싸면 한 4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상을 가입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실 비율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 일주일을 입원하신다고 가정할게요. 일주일 동안 입원한 바람에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도 자손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부분을 보상받을 수 없고 치료비 일부만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상은 그 모든 우리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것까지 다 보상을 받으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게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내 자상으로는 일단 보상을 받고, 내 과실 비율이 적다라면은 내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자상을 준비하면은 아무런 신경을 쓸 게 없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네. 다들 잘 모르세요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도 저희가 방송으로 들어서 아는 거지. 자상, 자기 신체, 뭐, 손해, 다 비슷한 얘기 같거든요. 네. 왜 그렇게 다들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 설명이 길어질수록 선택의 포인트가 이렇게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이 영업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싼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싼 회사를 찾되 뭐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하나 얻어가시는 걸로 이게 제일 포인트일 것 같은데, 자손 말고 자상을 가입하시면 내가 사고 났을 때 아무런 신경 쓸 게 없어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CF님께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상생활 배상 특약에 가입하면 손해보험으로 분류돼서 일상생활 배상 특약 부문도 한도만큼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중복 가입이 돼 있다면 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 한도 가입 금액만큼 보장이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중복 가입이 돼 있어서 둘 다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비례 보상이라고 해서 그쵸. 예, 두 개를 가입하고 있으시면 1억 1억씩 가입이 돼 있다. 한도 2억까지는 늘어나는데 양쪽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한 필요가 있을 것 사람이 같습니다. 보험 안에서 운전자 보험에도 해놓고 종합보험에도 해놓으면 중복 가입은 보장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중복 가입도 안 됩니다. 가입하는 과정에서 걸려서 네. 넘어가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한 지금은 그렇지 가족에서는 어때요? 엄마가 돼 있고 아빠가 돼 있으면 중복이 되나요? 가입이 됩니다. 가입되고 중복 보장이요. 안 되고요. 비례 보상이고요. 그것도 대신에 가족 단위로요? 예, 대신에 자기 부담금이란 게 있거든요. 네. 자기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여러 명에서 가입을 하고 있으시면 등록사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 부담금이 요즘에 뭐 최소 20에서 최고 50만 원까지인데 그게 이제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거죠. 네. CF 김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 좀 해야겠네요 하셨는데 필요하시면 이분들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분들 네, 저희 워낙에 지점장님 울산 담당하시는 지점장님. 활동반경이 넓어서 네. 진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필요하다 하시면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네요.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리고 싶은데 기존 보험 해약하고 재가입해야 하나요? 저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기존 보험안에서 아까 최길용 지점장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처음 가입할 때 그 상품이 1억이 가입이 되는 상품을 하셨다라면은 증액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운전자 보험을. 근데
대다수의 최근에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신설된 특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준비하실 것 같으면 원래 가입하셨을 때 없었던 내용을 하고 싶으시면 추가가 불가능하고요. 네.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리면 대다수의 운전자 보험은 뭐 10년 납, 10년 만기, 20년 납, 20년 만기처럼 정기보험 형태 또는 갱신형 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새로 가입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한다 해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보험료를 미리 낸 게 없기 때문에 손실 보실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 가입하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특별히 없으셔도 됩니다. 손해보시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적립금을 쌓아놓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좋은 조건이라면 해도 괜찮다. 네. 운전자 보험은 절대 손해보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약간 대출 같기도 하네요. 대출도 막 갈아타면서 사람들이 비슷하네요. 사시던데. 네. 음, 저는 이제 보험은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대출을 못 갈아타가지고 네. 그 요즘 이율이 막 많이 높아진다라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변동금리 하셨어요? 근데 변동금리를 했는데 일정 부분 고정이 된 내용을 네. 했는데 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아니 금리가 많이 올랐다 해서 제 거를 비교를 해봤는데 제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못 갈아탄 바람에 그거요, 여러분. 네. 이게 전문가 분야가 다 따로 있어요. 네. 보험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대출을 못 갈아타고 계십니다. 네, 저도 아.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제 학과를 못하고 있구나 생각에 보험이라도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운전자 보험. 네. 한창 지진 이슈가 있었을 때 주택보험인가요? 그걸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지진과 관련해서 주택보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사실 보험 자체가 없어졌다기보단 그 특약을 인수를 안 해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참 울산에 계신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아쉽지만은 울산 지역 자체는 모든 회사가 지금 지역별로? 지역별로 인수가 나뉜다고 보시면 부산은요? 돼요. 부산도 느끼잖아요. 부산도 지금 이제 대다수 이제 가입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가입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진 특약은.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요즘 사람들이 주택이 아니라 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진이 나면 공동주택 건물 자체가 상하는 건데 네. 그 많은 가구수 중에서 나 혼자 들었다고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건가? 근본적으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말씀드리면은 가입하신 지진 특약으로 건물이 무너진 내용에 대해서도 뭐 보상을 해줄 내용이 있겠지만은 하신 내용에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이 부서진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전체 건물이 손실됐다 하더라도 본인 비율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의 집이면은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보상이 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혹시 이해가 안 되신? 예, 안 됐어요. 예. 이렇게 아니, 아파트 전체가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이나 아니면 그래서 입주자 회의나 그런 네. 데서 관리를 따로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하고 네, 재보험에서 하고. 그렇죠. 무너지면 어떻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금이 갔다. 그래 네. 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내에서 그 관리되는 보험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 관리비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예,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아파트도 이 관리 비용에서 들어가는 이 보험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케어를 하고 있고 전체 손실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보상해줄 주체에 그 보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아나운서님은 아나운서님 보험에서 그 비율만큼 본인 거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특약의 주요 포인트는 무너짐이 아니고요. 뭐 창문이 깨지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궁금한 점들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평상시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전문가들께 여쭤볼 테고요. 참고로 어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하더라도 나오거든요. 어제 청취자분께서 찾으셔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실제로. 예, 예전에도 꽤 많이 오셨는데 당장 어제 그런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유튜브 창에서는 좀 편하게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우시면 여기서 질문 다 해주시면은 저희도 여러분들 또
재밌는 아이템 계속 발굴해서 올 테니까 네.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연님 유익한 내용 많아서 도움이 됐다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는 심의 때문에 못하는 말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여지없이 네. 심의에 걸려버려서 굉장히 다듬어서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속 시원한 얘기들을 이 시간을 활용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고민해보고